자, 이어서 볼 내용은 상용로그의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상용로그는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 왜야? 값을 찾아야 되잖아. 결국은 값을 찾아야 되는데 표에 주어진 값이 진수가 1부터 9.95까지 밖에 없어. 그러니 다른 더 많은 값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상용로그를 정수 플러스 소수 부분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왜냐? 상용로그 표에 있는 로그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거였기 때문에. 이거 다 이해되는 거 맞지? 그래서 볼게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임의 양수 n에 대해서 로그에서는 n이 진수 역할을 합니다. 그 진수에 대해서 상용로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로그 n은 스몰 n 더하기 알파다. 단 스몰 n은 정수이며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 스몰 n을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자. 이게 정수 부분의 정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알파를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에 들려 있는 부분을 한번 얘기 같이 해볼 건데, 예를 들어 로그 5.75 이런 건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다? 로그 5.75 이런 건 상용로그 표를 보고 구할 수 있고, 그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외에 로그 575, 로그 0.0575 이런 건 주어질 거다, 안 주어질 거다? 표에는 주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다? 로그 575라고 하는 놈을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또는 지금은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정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형태로 나타내겠다. 왜 이렇게 나타내야 되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로그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값 자체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타내져 있다고요? 9.99까지. 더 디테일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10보다 작은 값까지 나타내어져 있대.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의 계산된 결과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에 의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그 수 또는 그 문자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겠다. 따라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수 부분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나타내는 방법은 여기 있는 로그 575라는 것을 일단은 로그 5.75, 다시 얘기하면 진수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수로 나타내 줘야 되며, 그랬을 때 이 식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로그 100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75를, 이 575라는 숫자 자체를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라고? 100 곱하기 5.75라고 생각해 달라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되면 이 로그 575라는 숫자 자체가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 2 더하기 로그 5.75로 표현이 될 거고, 로그 5.75는 주어져 있기를, 여기 있습니다. 주어져 있기를 0.7597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7597이라고 계산을 해내자 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2번을 보면 2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번을 보니까 로그 얼마라고 돼 있냐? 0.0575라고 돼 있지. 아까도 얘기했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할 때 이 소수 부분의 값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진수가, 그러니까 로그로 나타냈을 때 진수가 얘들아 몇 자리가 돼야 된다고? 소수점 아래는 제외시키고 한 자리가 돼야 돼. 다시 얘기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로그 5.75부터 생각을 해. 무조건. 알겠지? 그런 다음에 저거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돼.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진수 부분을 먼저 이거는
5.75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위에 거는 100을 곱했다. 그럼 이건 얼마를 곱해야 되냐? 100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 다시 얘기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주는 거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찢는다고 치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쓰는 거지. 그걸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5.75가 된다는 얘기고, 5.75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0.7597이잖아. 맞지? 0.759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0.7597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소수 부분은 얼마다? 0.7597이다. 우리 여기서 조금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2403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혹시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 마이너스 1.2403이라는 숫자를 보시고요, 정수 부분이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수 부분이 0.2403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까? 잘못된 얘기지. 방금 얘기들 해보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0.2403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계산하면 같아지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2403이라고 되어 있으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보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바꿔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뜻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정수 부분은 그 값이 가지고 있는, 다시 얘기하면 이 값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40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가 정수 부분이 돼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이 0.7597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마이너스 1.2403이라는 걸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껴 넣어보는 거지. 그럼 뭐보다는 커? 마이너스 2보다는 커? 마이너스 1보다는 작어. 그래서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누구였다? 마이너스 2였다라고 해서 써주셔도 됩니다. 암튼 이런 짓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좀 계산해 보니까 좀 쉬운데요. 이제 로그 575,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로그 575라는 걸 갖고 봤더니 굳이 선생님 저는요 100 곱하기 5.75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100이 곱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2라고 쓰고 더하기 로그 5.75라고 쓸게요. 만약에 숫자가 로그 5750이었다라고 치면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거 3 쓰고 로그 5.75라고 쓸게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이 575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자고요? 맞습니다. 100 곱하기 5.75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무조건 5.75를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뭘 생각해? 5.75를 생각하면 얼마가 곱해지는 건데 1000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 1000의 결과가 3으로 나오는 거잖아. 100의 결과가 2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결국 100이 곱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몇 자릿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세 자릿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네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5.75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수 부분의 값들은 변할 수 없이 그대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없으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만약에 아까 이 앞에 있었던 예제처럼 이런 거요. 자, 저런 것처럼 소수점이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0.0575 생각을 하는 거지. 아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할 때 뭐부터 생각하라고? 5.75부터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뭐가 더 곱해져야 돼? 100분의 1.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곱해져야 돼. 그래서 얘 때문에, 그치? 얘 때문에 무슨 숫자가 쓰여지는 거야? 맞아요. 마이너스 2라는 이 정수 부분이 쓰여지는 거잖아. 그리고 소수 부분은 어때? 그대로 나와. 로그 5.75라는 게 그대로 나온다고요,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575 가지고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자릿수의 변화가 생기는 숫자들은 575, 5750, 57,500 이런 거 있지. 또는 0.0575, 0.575, 0.000575 이런 것들. 575라는 게 안 변하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한다면 여기는 뭐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소수 부분은 늘 같을 수밖에 없다. 뭐만 계속 바뀌고 있다. 정수 부분만 바뀌고 있다.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다? 100의 자리니까 얼마가 된다.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라는 숫자가 되는 거야. 됐지? 1000이었잖아. 10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자리수, 하나, 둘, 셋, 네 자리수라면 3이 되고요. 하나, 둘, 셋, 세 자릿수라면 2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구나. 나 규칙 알겠다. 그리고 소수점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소수점 아래 하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네?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하자. 이해될까? 규칙이? 이해돼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로그 1016이라는 숫자를 보면 몇 자리야? 네 자리지. 다시 얘기하면 1000이 곱해져 있는 거야. 1000은 10의 세제곱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3. 네 자리니까 정수 부분은 3. 그러고 나서 얘들아 소수 부분은 변하지 않지. 숫자 그대로 쓰면 됩니다. 1016인데 1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소수점 아래는 신경 쓰지 말고 1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10점 얼마 이런 식으로만 안 쓰면 돼요. 그래서 1.016 이렇게 될 거라고. 조금 더 해볼까요? 로그 0.1016이라고 하는 저 숫자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맞아요. 첫 번째 자리잖아요. 여기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왔네.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쓰자. 그런 다음에 로그 뭐라고 쓰자? 변할 게 없다. 왜냐? 숫자의 배열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냥 1.016이라고 쓰자라는 규칙을 발견을 한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얘들아 아니지 너네가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하나씩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 보여줬고 이해를 시킨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돼. 추론하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규칙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빠르게 바로바로 계산해낼 수 있겠구나.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로그의 성질이라고 부를 거고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본다면, 자 다시 얘기하면 사용 로그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었을 때 이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자 보면 n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요. 같다일 때 진수 n의 정수 부분이 k 자리수이면 로그 n의 정수 부분은 k-1이다. 아까 했던 얘기야 얘들아. 여기가 세 자리면 여기 얼마 된다고? 2 된다고. 여기가 네 자리면 여기 얼마 된다고? 3 된다고 했던 그 규칙에 대한 거를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진수 n의 소수 k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면 정수 부분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k였다.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소수 부분 다시 돌아가 볼까? 얘들아 소수 부분 봐봐. 여기 있는 로그 575 여기 있는 걸 쓸까요? 여기 있는 거 로그 575라고 하는 놈 있었지. 여기 너무 복잡해 보이나? 575라는 것들이든 로그 5750이라고 하는 것들이든 수의 배열이 575잖아. 그러니까 5750에서 이 0이라는 숫자는 수의 배열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5750이든 57500이든 57500이든 유효 숫자라는 말 혹시 기억나? 자, 기억 안 날 거니까 그냥 얘기하면 결국은 575라는 수의 배열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항상 동일했어요? 소수 부분이 동일했잖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1016 자릿수는 달라졌지만 수의 배열이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뭐가 항상 같았어? 소수 부분이 항상 같았단 말이야. 맞지? 그런 거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상형 로그의 진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다. 무슨 말이다? 이 상형 로그를 값을 표현해 봤었을 때 소수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걸 잘 기억해 두자.
됐나요? 자, 이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일단 내용적으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상용 로그는 어떻게 표현을 하자?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하기로 하자, 약속을. 여기 조금 써볼게요.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맞습니다. 상용 로그 표를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상용 로그 표에 있는 값들은 무조건 로그 값을 계산을 할 때 여기 들어가는 놈이 1부터 어디까지밖에 없다고. 이 n의 값이 1부터 1 포함해서부터 어디까지? 10보다 작은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그 값의 계산 결과가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0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상용 로그들을 무조건 소수 부분이 있도록 표현을 해야 이 부분이 뭐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고? 맞아요. 상용 로그 표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고요. 정수 부분이 어차피 정수니까 계산이 되어 있을 테니 저 소수 부분의 값을 상용 로그 표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이 상용 로그 값을 해결했다 못했다? 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로그 n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n이라고 하는 게 상용 로그의 진수예요. 이 진수의 자릿수는 뭐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정수 부분에 영향을 줘요. 자릿수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어. 만약에 이 n 값이 1보다 크다면 얘가 4자릿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4자릿수야. 4자릿수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고요. 됐지? 근데 이제 우리가 1보다 큰 경우가 아니래. 그러니까 n이 1보다 큰 경우가 아니래. n이 만약 1보다 작대.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럼 0. 얼마 이런 숫자로 표현이 될 거니까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곳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소수점 아래 뭐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게 나왔대. 그러면 정수 부분 얼마를 써주면 된다? -2를 써주면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운 거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놈의 숫자 배열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숫자 배열. 이건 숫자 배열이에요. 숫자의 배열 형태를 보니까 소수 부분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걸 배운 거잖아. 딱 하나 다시 예를 들어볼까? 로그 819라는 숫자로 갖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819라는 숫자는 몇 자릿수야? 세 자릿수야.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 2가 될 수밖에 없고, 소수 부분은 819라는 이 숫자 때문에 로그 8.19가 될 수밖에 없고, 상용 로그 표를 통해서 또는 주어진 값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로그 0.0819라고 되어 있으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으니까 정수 부분은 -2가 될 것이고, 수의 배열이 819 똑같잖아. 그럼 소수 부분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8.19가 될 거다라는 개념을 익혀야 됩니다. 그걸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둔 상태에서 자,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볼게요.